자, 우리 타셨으면 위에 이거 좀 열게요. 덥죠? 우리 다낭 가가지고 처음으로 더운 거 아니에요? 해 뜨니까는 생각보다 덥죠? 원래 11월 달도 해 뜨면 이것보다 엄청 더운데 어제랑 그제랑 비가 워낙 내린 바람에 다낭이 많이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를 좀 못 느끼는 거고, 이것도 많이 더운 건 아닙니다. 조금 더위를 느끼시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제 그제 비가 와서 별로 안 더운 거니까 좀 이렇게 기분 좋게 다니셔도 됩니다. 실제로 태양만 조금 뜨겁지 온도 별로 안 높죠. 비 안 오면 훨씬 뜨겁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 우리 복장 보면은 위에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위에 잠바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 입고 다니면 생각보다 바람이 안 통해갖고 많이 더워요. 그래서 밖에 나오실 때 반팔 하나도 충분히 되니까 반팔이나 얇은 거 하나 정도만 입고 나가시고 위에 잠바는 입지 마세요. 이러다 또 언제 비 올지 모릅니다, 솔직히. 저희 오행산 보고 왔습니다. 오행산 여기 위가 원래 정확한 코스대로 하잖아요. 여기 위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타고 갔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죠. 대충 기억나죠? 갔다 왔으니까 올라가 가지고는 쭉 걸어가면은 절 하나 나왔죠. 그래서 절 아래에 있는 동굴 봤잖아요. 거기 말고, 그러니까 가다가 조금 내려가는 계단 타지 말고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요, 이 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 같은 게 놉니다. 거기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봤던 동굴 같은 동굴이 몇 개 더 있고요, 뭐 산낙도 있고 해가지고 코스가 대략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등산하듯이 쭉 돕니다. 이게 원래 일반적인 코스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팀이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 산이 아니고, 가게 되면 뭐 바구니배 타는 거, 뭐 야경 보는 거, 시장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밤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1시간 반 도는 걸로 힘 다 빼버리면은 나중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기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이드가 손님을 모시고 저기 위를 한 1시간 반 2시간 투어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갈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젊은 친구들이 뭐 체대생 이런 데들이 옵니다. 그러면 낮에 힘을 안 빼놓으면은 밤에 자꾸 나가려고 그래서 힘 빼러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나는 체대생도 아닌데 난 내 기억으로는 예전에 여기 왔었는데 한 바퀴 뺑 돌았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자,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패키지를 가잖아요. 패키지를 가면은 가이드와 손님이 있습니다. 그죠? 만났죠?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일을 하러 온 겁니다. 막 엄마 아빠 살랑살랑거리고 잘해주고 필요 없어요. 그냥 도착했습니다, 식사하세요 뭐 하세요 해도 전혀 저한테 문제되는 거 없죠. 근데 가이드들은 직업적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안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손님과 가이드가 만났는데 좀 진상 손님이 오셨어, 또는 좀 까탈스러운 분이 오셔갖고 뭐만 하면 입 놓고 뭐만 하면 막 뭘 걸고 자꾸 못 살게 고 가이드 막 힘들게 하고, 가이드가 참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는 일정이 된 그대로 합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오세요. 일단 가가지고 졸로 들어가시면 돼요. 2시간 뒤에 뵐게요 보내놓고 가이드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내려오는 기둥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땀 뻘뻘 흘리고 옵니다. 근데 가이드는 잘못한 거 없죠. 왜? 일정소에 있는 거 했잖아요, 그죠? 좀 가이드가 악용하는 것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날씨가 좋고 체력이 좋은 분 오면은 저기 한 바퀴 둘러보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솔직히 산은 우리나라 산이 제일 이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들을 보신 분이 저기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막 감동을 먹고 감흥을 먹고는 없는데, 안에 들어가면 동굴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 동굴 보는 거는 좀 괜찮은데, 그걸 보기 위해서 1시간 반씩 등산하듯이 막 그 계단 같은 것도 많아요. 이렇게 돌다가 보면은 저기 갔다 내려오면은 오늘 행사 접고 집에 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 다음에 혹시 친구분들이랑 가족들이랑 이렇게 다낭에 왔다 갈게요. 가이드를 만났는데 가이드가 갑자기 날도 땡볕인데, 이 정도 땡볕인데, 자 어머니 아버지들 가실게요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이드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잘못했네 농담으로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저희 식사로 가겠습니다. 식사 지금 우리 이제 밥 먹을 때 됐죠? 11시 10분이고 한 10분 더 움직여서 식사하고요. 식사하는 곳에서 식사하시면서 좀 체력 좀 키웠다가 다음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올라갔다 오셔갖고 이제 피곤하시대요. 벌써 올라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혹시 뭐 다리에 무리가 오시거나 문제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혹시 나중에라도 좀 문제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가다가 많이 안 걷고 뭐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릴 테니까 힘든데 너무 억지로 따라오지 마시고 좀 힘들다라고 말씀 주시면은 중간중간 배려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여기 차 안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호칭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제랑 어제랑 다닐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응? 그쵸, 가이드님 하죠. 근데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그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행에 관련된 건데, 해외에 가면은 한국 가이드 있죠. 한국 가이드 있죠. 근데 항상 해외에 나가면 왜 이유는 모르는데 한국 가이드 외에 현지 가이드가 따라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 친구는 많은 친구야. 많은 사람이라 물어봅니다. 차량, 이 투어 차량이 생기고 해외 손님이 있어가지고 다닐 때는요, 이게 다 등록이 되고 신고가 됩니다. 이 차량과 우리 손님은 다 등록이 돼 신고가 되는 겁니다. 다. 그러면은 이 차 안에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가이드 라이센스를 들고 있는 투어 가이드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해외에 놓으면 외국인에게는 라이센스를 안 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나라도 웬만한 나라들은 투어 가이드 라이센스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관련학과 4년제를 나와야 되고요. 공무원 시험 치듯이 시험을 쳐야 되는 국가고시 같은 거 쳐야 됩니다. 막 그래야 자격증이 나와요. 그런데 현실상 여기에서 1년 정도 가이드 하려고 4년제를 다녀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온 가이드는 다 불법 가이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웬만한 나라들은 알지만은 암묵적인 룰로 다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그 투어 가이드가 있어야지 손님이 안전하게 놀러를 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벌이가 되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모든 나라들은 다 환영을 하고요. 우리가 다니더라도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오히려 대우를 해줍니다. 호텔도 많이 지나다니면은 가이드 알면은 밥 먹고 가라고 막 그래요. 왜냐면은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가이드한테 잘해주면은 가이드가 손님을 모시고 오니까. 베트남은 다릅니다. 잡아요. 왜 잡을까요? 사회주의라 잡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영향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영향도 있는데 뭐냐면은 삥 뜯는 거예요. 삥 뜯는 거 잡아가지고 마치 비교하자면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도 차 몰고 가면은 저 교통경찰 아저씨가 이만한 장화 신고 있다가 시 보시면은 이유는 모르지만 돈 넣고 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걸리면 돈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걸리면은 일단 끌고 갑니다. 서로. 그럼 차가 못 움직여요. 그죠? 갑자기 저 끌려가면 우리 엄마 아빠 밥은 누가 줍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면은 단속을 하는 경찰들이 있는데, 경찰복은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있다가 증거 촬영이나 이런 거 했다가 와가지고 증거 들이밀고 잡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은 특이하게 이렇게 일정서에 보면 그런 거 적혀 있습니다. 한국 가이드는 공항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 가이드는 일부 관광지에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저기가 엄청 당토이 심한 곳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 없는 것 같다 해서 올라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단속이 심한 곳이 좀 많습니다. 다낭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차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은 저를 뭐라고 불러주시면 될까요? 가이드라는 말은 영어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 가다가도 가이드 그러면 가이드 있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신경이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저를 가이드라 부르지 못하고 아빠라 못 부르고, 그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부를까요? 저를? 그렇죠? 편하게, 제가 직책이 부장이니까 김부장 부르셔도 되고요. 또 뭐 부장 딱딱하니까 삼촌아, 또 아들아, 편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다가 이 여행이 재밌으려면요, 제가 딱 만났는데 깍듯하게 선생님,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하면은요, 이 거리가 멀어 보여요. 여행이 재밌으려면 무조건 우리도 친해지고 편해야 되지만 가이드와 손님이 허물없이 편해져야 됩니다. 그래갖고 좀 쌩때도 쓰고 막 좀 투정도 부리고 막 그러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호칭이 너무 딱딱하면은 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첫날부터 편하게 어머니 아버지 막 불렀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호칭 편하게 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엄마 아빠들도 저를 부르실 때 가이드 부르면 잡아가라는 거예요. 편하게 부장아 삼촌아 부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도 급하면은 밖에 있는데 갑자기 막 화장실 가야 돼, 급해. 그러면 가이드 막 찾아. 그러면 제가 눈치 주서 조용히 하면서 돌아서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알면 되는데 어디가 가이드 하면서 또 쫓아와.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열심히 살아가는 살고 있습니다. 제
잡아가라고 가이드 하시면은 저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몇몇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에 가면은 제가 미리 저 가다가 이렇게 싹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껏 우리 앞장은 항상 현지가 가이드 가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줄지어서 가는 시간대가 많을 겁니다. 그때 룰 하나, 제 앞줄은요 저나 우리 현지 가이드가 있게 됩니다. 가다가 보니까 앞에 없다 그러면은 뒤에 우리 현지 가이드가 있거나 제가 있겠죠. 그럼 잠시 멈췄다가 우리 뒤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속도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오시는 분하고 속도를 맞추려면은 가다가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빨리 갈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오실 때 이 우리 현지 가이드 뒤쪽으로 줄 줘서 쭉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줄 줘 오실 때 어제 부탁드렸던 것처럼 너무 줄이 길어지면은 이게 좀 관리가 안 되니까 이동하는 통로에서는 사진 찍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좀 앞열하고 맞춰가지고 좀 빨리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저희 밥 먹는 곳 다 도착해 갑니다. 밥 먹는 곳 우리 1호차가 먼저 들어갔겠죠. 1호차가 들어가가지고 어제 우리 저녁밥 먹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구분 없이 먹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냥 가시면은 있는 대로 앉아 드시면 되는데 우리 차에서 그 세 분이 오신 팀이 있나요? 세 분이 같이 오신 팀 있죠? 가게 되면은 앞으로 테이블 세팅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4인상이 쭉 있을 수도 있고요, 3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2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하게 앉으시면 되는데, 들어갔을 때 뭐 1호차가 몰려 있으면은 우리가 2호차를 몰려 먹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약속 자체는 이거 다 같이 먹자라고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착해가지고 아직 식당에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직 식사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이제 가봐야 하니까 가셔가지고 편하게 식사하시고,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내리면 바로 앞에 식당이 아니고요, 이번에는